여러분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일이 없어 좋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정작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심지어 왜 일어나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오지 않던가요? 7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낯설고 막막하다는 느낌 혹시 공감하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의 김동일 씨입니다. 30년 넘게 대기업 관리직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그에게 퇴직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 맞이한 일상은 전혀 예측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앞 커피숍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이 됐어요. 거기라도 앉아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 몇 주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쌓아둔 책을 읽고 집안 정리를 하며 아내와 함께 산책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집에 하루 종일 왜 있어요?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민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할 일도 없잖아요. 그냥 좀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명함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아침에 갈 회의실도 점심을 먹을 동료도 퇴근 후에 회식도 없었습니다. 대신 텅 빈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용건 없는 전화를 걸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자 대상 심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43%가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이 은퇴 후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일수록 이 상실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질문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어느 날 결국 결심을 합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하루라면 스스로 갈 곳을 만들어야겠다고. 처음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정에서 장기 두는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인사도 건네고 스스로 하루의 목적을 설정하는 연습을 한 것이죠. 그가 말하길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집에만 있던 때와 달리 지금은 일정이 생기니 가족 간의 갈등도 줄어들었고 아내와의 대화에도 웃음이 다시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김 씨 스스로가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기다리게 만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김 씨처럼 은퇴 후 방황의 시간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 갈 곳 없는 하루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만의 목적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카페 한 곳을 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주민센터 문화 강좌를 신청하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하루 중 어디에라도 내 자리가 있다는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심리적 허기를 인식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은 사라졌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원봉사, 소모임 참여, 취미 동호회 활동 등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셋째,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 재정립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머문다고 해서 가족과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심리적 거리를 좁혀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 모두가 각자의 시간표를 갖고 자녀와도 일정한 선을 지키며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인식입니다. 어떤 직장에서든 우리는 퇴직자가 될 수 있지만 인생에서의 주인 자리에서 물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며 친구이자 이웃이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김동일 씨는 요즘도 매주 수요일이면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작은 시장 골목에 들러 혼자 국밥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압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장소가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갈 곳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퇴직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첫 발걸음을 어디에 내딛고 싶으신가요? 은퇴 후 갈 곳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사회적 소속의 상실, 정체성의 혼란, 일상이라는 구조의 붕괴가 모두 녹아 있다. 그동안의 삶이 정해진 시간표 위에 놓여 있었다면 은퇴 후의 삶은 갑자기 모든 규칙이 사라진 자유 속에서 방향을 잃고 부여하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자유를 원했지만 막상 맞이한 자유는 낯설고 버겁기까지 하다. 갈 곳이 없다는 말은 그래서 무겁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나를 기다리는 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며 어디에도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다. 갈 곳 없는 하루를 맞이한 은퇴자들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것은 시간의 공허함이다. 늘 바쁘게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이 공허함은 더 크게 느껴진다. 하루 24시간이 완전히 비워지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모를 때 사람은 멍해진다. 아침이 되면 기계적으로 출근 준비를 하던 손이 멈추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함께 밥을 먹을 동료가 없으며 저녁이 와도 하루를 마무리할 특별한 사건이 없다. 그저 시간은 흘러가고 그 안에 자신은 정지된 채 남겨진 듯한 느낌. 김동일 씨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방황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편안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작아지고 존재감이 흐려지는 자신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공허함이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진실이다. 인간은 누군가와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느낌을 통해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한다. 일터에서의 관계가 사라지고 가족과의 역할이 애매해진 은퇴자는 쉽게 고립의 늪에 빠진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 문자가 오지 않는 휴대폰, 약속 없는 주말은 자존감의 기반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김 씨도 말한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정서가 담겨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스스로 그 연결을 회복하려는 의지다. 누군가가 다시 찾아주길 기다리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무망한 기대다. 대신 자신이 먼저 세상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김 씨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보며 감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봉사라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내 존재가 여전히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이름을 불리는 경험을 했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목적이 생기고 외출할 이유가 생기며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어났다. 은퇴 후 삶의 재구성에는 일정이 필요하다. 일정은 단순히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해진 시간에 외출하고 정해진 활동에 참여하며 반복되는 루틴을 통해 일상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작은 직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좋다. 내가 정한 시간에 나가서 무언가에 참여하고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는 일. 그것은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갈 곳이 없다는 감정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비롯된다.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과거의 직위나 명함을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해왔다. 하지만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백만 남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의 기회도 함께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배우고 싶었던 기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 이 모든 것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재료가 된다. 김 씨 역시 퇴직 전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만 지금은 매주 한 번씩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있다. 다들 내가 전무 출신이라 의외라고 하시지만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내 나이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존재의 회복이 담겨 있다. 가족과의 관계도 이 시기에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은퇴 전에는 경제적 기여가 관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정서적 기여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 무심코 아내의 일상에 끼어들거나 자녀의 생활에 간섭하려는 습관은 관계를 악화시키기 쉽다. 대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 씨는 아내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함께 산책을 나간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주간 계획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한다. 결국 갈 곳 없는 방황의 시간은 외부의 문제라기보다 내부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은퇴란 제도적 마침표일 뿐 인간으로서의 여정은 멈추지 않는다.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누가 정해준 일정을 따르는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만드는 시간표를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그 변화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자기다워지는 여정이기도 하다. 김동일 씨는 요즘도 새벽이면 산책을 나간다. 사람 없는 공원에서 마주하는 바람과 햇살이 자신에게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만들어준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예전에는 세상이 나를 기다려줬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곳이 꼭 특별할 필요는 없다. 단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면 충분하다.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아직 내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제 스스로를 불러보자. 오늘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은퇴 후의 방황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